이 전북 지식살롱은 특히 저나 저희 전북지사의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이 됐어요. 모든 협업의 실마리가 된 게 전북 지식살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인데 특히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인간은 결국은 혁신이나 이런 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오늘 홍주석 대표님도 그런 진짜 기발한 스토리텔링 기반 로컬 브랜딩이나 이런 게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본인이 워낙 브랜딩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 소개는 안 드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이제 오프라인 미래와 로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고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고 특히 이런 지역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은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다 어려운 누구나 말리는 약간 이런 비즈니스인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누군가는 또 이런 로컬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방은 소멸한다고 요즘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근데 말씀드린 듯이 약간 로컬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은 되게 핫하다 막 이러면서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은 핫해진 이유는 뭘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더 이상 오프라인의 상설 매장들을 거의 늘리지 않고 있어요. 임대가 만료되거나 이러면 매장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팝업 스토어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거고 그 수요가 단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시기는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가능해졌죠. 그래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체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누구나 전지전능하게 정보를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공간 경험을 하는 데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동시에 접근성의 변화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골목 상권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수동, 연남동, 익선동 이런 곳들이 차가 다니는 대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평당가보다 골목의 평당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데이터가 오프라인의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골목들은 오히려 부동산도 그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는 온라인 정보가 오프라인을 넣어서 오히려 리딩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의 확대입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홍대의 클럽 문화, 플리마켓, 독립서점 이런 것들이 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즐겼던 세대들이 2010년대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또 본인이 태어났던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런 활동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나만의 독립적인 이런 문화나 취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그런 창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결국은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 없는 컨텐츠적인 경험,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도 이제 기획의 시대 그리고 이제 컨텐츠의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통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매 비중이 거의 다 사라졌죠. 그래서 지역의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대부분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커머스로 다 넘어갔고요.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백화점들조차도 그리고 컨텐츠 베이스로 많은 것들을 비즈니스 전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경험 소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몰이나 백화점보다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골목 상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견되는 거였고요. 그런 골목 상권들은 가는 곳마다 조금씩 다른 지역만의 색깔들도 있고 내가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크리에이터나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과 접목돼서 훨씬 더 풍부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전주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기도 리조트나 호텔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전주에 좋은 스테이 공간들이 많아지면 그 스테이 때문에 전주에 왔다가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여행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 콘텐츠 시장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우리 도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상품 판매 중심에서 이제 경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더라도 결국은 어떤 경험과 함께 팔아야 그 상품이 팔리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유통업체가 주도했던 시장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주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프라인 판매만으로 뭘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비즈니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나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이 위치에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경험과 맞을 수 있는 지역이냐 그 위치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공간 안에서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와 부합하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온라인에 이 콘텐츠가 어떻게 올라갈까 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공간에 와보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서 찍어서 올린 이미지나 영상들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면 공간 콘텐츠를 어떻게 느끼고 뭐 어떤 콘텐츠를 좋다라고 느낄까라는 생각을 좀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험의 밀도, 그러니까 콘텐츠의 강도가 되게 강하면 돼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거나 이러면 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마다 여기 공간은 좀 뭐가 달라. 이랬으면 또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신선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헤리티지 컨텐츠입니다.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심당, 삼진어묵, 을지면옥 같은 데를 왜 가느냐? 맛있어서 갈까요? 맛이 있죠. 맛이 있죠. 맛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저렇게까지 몇 시간씩 줄 서서 막 새벽부터 줄 서서 가서 사야 될 정도의 맛과 뭐 이런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사실은 비이상적인 행동들이잖아요. 비이성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분들을 봤을 때는 헤리티지 콘텐츠에 대한 경험 소비로 보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 팬덤 소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팬덤과 되게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큐레이션 콘텐츠예요. 큐레이션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네 서점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살롱이나 커뮤니티라고 느끼고 그런 곳에 와서 이 사람이 이 책을 골라준 것만으로서도 나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형의 상품에 사람들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가치에 사람들이 지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형의 서비스에 뭔가 지불하고 이 사람의 큐레이션 능력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그리고 이 스페이스 컨텐츠는 그냥 공간 갔는데 공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곳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숙박이죠. 그래서 좋은 스테이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스테이폴리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도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는 것만으로 나에게 힐링이 주고 그 스트레스를 좀 지워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내가 하루 자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게 이제 F&B 컨텐츠죠. 기존의 F&B 영역에서는 F&B를 컨텐츠라고 보지 않았던 영역이 되게 많아요. F&B 컨텐츠라고 하면 F&B를 소재로 해서 방송을 만드는 걸 컨텐츠라고 했지 F&B 자체로 공간 컨텐츠라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오마카세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F&B는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감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후각, 시각, 그 다음에 촉각, 뭐 다 미각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자극적인 경험을 주고 그 오래 남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온라인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올 게 나왔네요. 로컬 컨텐츠죠.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누구나 고민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공략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만의 대표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만 있는 되게 조그만 상점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를 찾아 나서고 있고 이런 지역에 있는 양조장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브랜드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약간 이런 컨텐츠적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이제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 브랜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이고요. 뭐 양양의 서피비치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오래된 서점 같은 곳들도 동화서점 같은 경우는 속초에 있는데 지역에 되게 오래된 서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동네 서점으로서 리뉴얼해서 되게 각광을 받는 곳들입니다. 이런 시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나 이런 곳들에서만 있었던 이런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편집샵 이런 것들이 이런 시골 동네에 막 차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인스타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도시들, 잘 나가는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게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본사가 있는 서울의 연희동도 연희 꽃집, 연희 뭐 찻집, 뭐 엄청 많습니다. 연희가 붙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연희 붙으면 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공짜니까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리고 뭐 지금을 담아내는 광장형 공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냐가 아니라 그냥 비워놓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연장이지만 이 강연장 외에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큰 공간들은 비워놓고 그때 그 시기에 할 법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현대 서울의 그 맨 꼭대기층인데 예전에 백화점에서 몇백 평을 이렇게 비워놓는다고 했으면 바로 사직서 내야 됩니다. 더현대 서울은 그걸 했어요. 했고 지금 원래 그 여기를 다 매장으로 꾸몄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죠.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 웨이팅 하는 앱이 나와서 웨이팅 앱들에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그날 예약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그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오면 더현대 와서 크리스마스 마켓 보고 넘어가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형의 광장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컨텐츠가 이제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가 뜰 것 같냐, 어떤 동네가 뜰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매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을 답을 드리면 이 지금 로컬에 대한 관심을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도시가 앞으로의 그 지방 도시 중에서 성공하는 도시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어쨌든 도시가 되었죠. 그런 그 밑바탕에는 결국은 서핑 문화라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이걸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서핑을 기반으로 해서 서핑 문화를 만들었고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양양 전체가 약간 좀 액티비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양양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기반의 관광 비즈니스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 컨텐츠라든지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스몰 브랜드 사업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부산에 모모스 커피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죠. 모모스 커피. 모모스 커피는 한 5년 전부터 제가 강연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전 바리스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카페 1화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전 세계의 이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면서 되게 유명해진 곳이고 이 모모스 커피가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의 주요한 헤리티지가 있는 공간들 최근에는 부산 그 시장 공간에도 이제 모모스 커피가 리뉴얼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이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뭐가 잘 되더라, 뭐가 핫하다더라고 해서 그 상품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가를 꾸준히 찾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소통이 됐을 때 되게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오늘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났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데서 새로운 임팩트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굳이 오늘도 그냥 전북의 이런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식 살롱이라고 아마 이름 붙인 이유도 이렇게 사람들이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마 오늘 또 이름을 붙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앞으로 지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티가 결국은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테라로사 커피 창업자십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는 아니신데 지금 에르메스랑 같이 파리에 테라로사 커피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에르메스랑 협업을 하는 게 됐고 얼마 전 춘천 감벽방 대표님도 만났는데 해외 진출 내년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 그리고 육거리 손만두라고 있는데 그 대표님도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김치만두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충청도 쪽에서 김치만두 만드시는 분인데 바로 지금 그 LA 한인마트 쪽에서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수출을 엄청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브랜드 IP만 확실하게 인지도가 커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다.
어반 플래너 회사를 제가 창업한 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연남동 반지하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회사고, 도시 컨텐츠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도시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기획사로 시작이 됐고, 그 당시 이제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되게 소중한 스몰 컨텐츠들을 모아서 좀 알려주는 역할로 시작이 됐던 회사이고,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간 기획과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기존의 디벨로퍼라고 하면 그냥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드웨어 디벨로퍼가 아닌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 커뮤니티 디벨로퍼라고 저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컨텐츠의 투자, 제작,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좋은 공간 경험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공간 기획과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여 팀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이랑 비즈니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남 연희동에 한 10개 정도의 문화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타운 형태로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 하는 서비스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수원 행궁동이라든지 이런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다음 이제 바운드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의 공원 형태로 만들거나 뭐 뮤지엄 형태로 만들거나 해서 다양한 이런 로컬에 있는 좋은 이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공간들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연남 연희동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공공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지역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이런 거 하시는 팀들 많이 이제 오셔서 그런 것들 이제 투어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민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관계사들이나 지역 개인들의 펀딩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제 창업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를 작년 올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네이버 프로젝트 꽃처럼 또 네이버 안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크리에이터들과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해온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